반갑습니다. 개정판 어떤 파이썬 13장 윈도우와 GUI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tkinter라고 하는 모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설명해야 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GUI로 표기를 하죠. 이제 컴퓨터나 전자기기에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죠. 그죠? 여기에 이제 시각적인 아이콘과 이미지로 정보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제어하려면요, 마우스라든지 터치패드 혹은 이런 펜 같은 걸로, 그죠? 사용자가 조작을 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키보드로 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보는 방식이 아닌 그래픽칼한 시각장치를 통해 가지고 인터랙티브하게 입출력을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GUI는 우리가 흔히 GUI라고 읽고요. 이런 GUI를 위한 모듈이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tkinter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얘는 파이썬의 기본 모듈이고요. 그래픽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모듈입니다. 영어로는 tkinter라고 읽는데요. 얘가 기원이 뭐냐 하면은 과거 TK라는 GUI 도구가 있었거든요. 얘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kinter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면요. tkinter에 있는 윈도우를 만들 때는 tk라고 써야 되는데 정식적인 명칭은 tkinter 모듈 이름에 .tk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써야 되면 되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from tkinter import asterisk 해가지고 요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이 뭐냐? 윈도우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런 윈도우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윈도우 객체의 화면 크기를 지정할 때는 지오메트리라는 메소드를 씁니다. 그래서 400 곱하기 200 이렇게 하면 너비가 400픽셀이고요. 높이가 200픽셀인 윈도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가 만들어지면 윈도우에 헬로 파이썬을 출력하려고 해요. 그러면 헬로 파이썬을 출력하기 위한 이 객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객체의 이름이 바로 레이블 객체입니다. 이 레이블 객체를 윈도우 위에다가 그려야 되니까 부모를 적어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한글로 헬로 파이썬이다 이렇게 문자열을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팩 쌓아서 보여줘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윈도우의 메인 룹 해가지고 우리가 터틀 그래픽에 있는 done 혹은 메인 룹이라는 것 이미 설명을 했죠. 그죠? 그 기능과 같이 이벤트 루프에 얘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이와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림의 윈도우는 레이블 객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요. 얘를 컨테이너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 컨테이너에 담겨지는 이런 그래픽 요소들 있죠. 이런 요소들을 위젯이라는 용어로 지칭을 합니다. 레이블이나 버튼 같은 이제 그런 요소들이 위젯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tkinter hello 해가지고 from tkinter import all 얘는 이제 에스테리스크인데 그냥 all이라고 발음하셔도 됩니다. 모든 걸 다 읽어라 이 말이거든요. 자, 이제 tk 라고 해서 윈도우 객체를 생성하고요. 윈도우 객체의 크기를 지정한 다음에 이 윈도우 객체에다가 텍스트로 헬로 파이썬을 그려라. 그런 레이블을 만들어 준 다음에 레이블을 패킹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벤트 루프에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이 헬로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기능을 넣으려고 해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def change level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레이블의 cget이라고 해서 레이블로부터 이 텍스트 형태로 주어진 요 문자열의 값을 읽어드립니다. 이게 이제 헬로 파이썬이면 label.config라고 해서 설정을 변경시켜 주는데요. 그 텍스트를 안녕 파이썬으로 바꿔줍니다.
이 컨피그에는요, BG라고 해서 배경 색상을 바꿔주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시안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조건일 경우는 텍스트를 다시 헬로 파이썬으로 고쳐주고, 배경 색상을 옐로우로 고쳐줍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제 반전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자, TK 윈도우 만들고 지오메트리로 크기 설정한 다음에 레이블 그려주고, 레이블의 배경을 옐로우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패킹하고요. 버튼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버튼의 부모는 윈도우라고 하고, 클릭하면 문자가 변경됨이라는 이제 글자가 버튼 위에 올라가겠죠. 그 버튼의 foreground 컬러는 블루, 파란색 버튼이 되겠죠. 자, 커맨드 이퀄 체인지 레벨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함수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버튼에 커맨드가 가해졌을 때, 즉 클릭이라든지 키보드 입력이 버튼에 가해지면요, 체인지 레벨 함수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체인지 레벨이 해주는 일은 레이블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서 안녕 파이썬, 헬로 파이썬 두 글자로 바꿔주고 배경 색깔을 교대로 바꿔주는 거죠. 자, 버튼도 역시 윈도우에 올려야 되니까 버튼.팩 이렇게 메소드로 호출해 준 다음에 얘를 메인 룹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고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시키면 파란색 클릭하면 문자가 변경됨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뜹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헬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배경이 옐로우죠. 그죠? 예, 이렇게 디폴트 값이 헬로 파이썬이 옐로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얘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체인지 레벨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호출되겠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요, 안녕 파이썬이라고 글자가 바뀌고 배경 색상이 시안 하늘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하면 헬로 파이썬이라고 문자가 바뀌고 배경 색상이 옐로우로 바뀌죠. 예, 요런 변경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from tk int import asterisk 이렇게 넣으면 tk int라는 모듈 내에 정의된 모든 함수 상수들을 코드 안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tk 라고 하는 이 윈도우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얘는 다른 GUI 요소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레이블이라는 걸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레이블은 헬로 파이썬 이라는 텍스트 값을 가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윈도우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부모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즉 위젯 생성할 때 첫 번째 인자가 되는 것이 부모 컨테이너, 영어로는 페어런트 컨테이너이고요. 이 레이블이 표시되는 윈도우 혹은 캔버스가 바로 부모 컨테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팩을 통해 가지고 컨테이너에 레이블을 배치시켜 주고요. 그리고 나서 윈도우의 메인 룹을 호출해 주면 이벤트 루프를 생성해서 이 이벤트 루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자가 마우스를 이동해서 버튼이나 체크 상자를 클릭하거나 혹은 키보드에 입력하는 행위, 즉 사용자가 그래픽카란 윈도우에 주는 입력을 이벤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와 같이 레이블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와 같이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블이 바뀌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보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change label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텍스트와 배경을 반전시켜주는 그런 코드를 짜고요. 레이블을 만들어주고 버튼도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command equal change label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커맨드에다가 인자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커맨드가 들어갔을 때 change label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됐다가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됐다가 요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엔트리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엔트리라고 하는 이 객체는요, 키보드 입력을 문자열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유용합니다. 엔트리 객체를 생성하는 거는 뭐 레이블이나 버튼 객체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엔트리는 이제 문자를 입력받으니까 폭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폭을 지정하기 위해서 width equal 50,
과 같이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엔트리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패킹하고 버튼과 레이블을 만들어주는 이런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코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받아 가지고 입력받은 이 문자 있죠. 이 문자를 처리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This is an input text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걸 하려고 그러면 entry label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이 버튼에 대한 커맨드에 entry to label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벤트를 처리하는 함수를 이벤트 핸들러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ody mass index라고 해서 체질량 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체중과 키를 알면 키에 비해서 과체중이다 혹은 키에 비해서 저체중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식인데요. 이 BMI를 하기 위해서는 weight, height라고 해서 체중 그리고 키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입력받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체질량 지수라는 것을 구하는 거죠. 체질량 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사람의 키가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들어갈 경우 얘를 100으로 나누어서 미터 단위로 환산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몸무게에다가 이 하이트 값의 제곱을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이다. 그리고 키가 170cm다. 그럼 1.7 곱하기 1.7 이 값이 BMI 값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이제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BMI를 구하고 그 BMI 값을 answer이라고 하는 텍스트에다가 그려주는 거죠. 그죠? 텍스트에다 저장하고 그리고 이 텍스트 값을 리절트의 configure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행을 시키면서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를 만들고 윈도우의 레이블을 만들어줍니다. 레이블은 체중과 키를 차례로 입력하세요. 그리고 레이블 .팩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가장 먼저 여기에 표시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weight라고 하는 엔트리 항목을 만들어주고요. height라고 하는 엔트리 항목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버튼이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고 레이블이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당신의 체질량 지수는 무엇이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일단 이것만 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와 같이 유저 인터페이스는 만들어졌는데 얘를 클릭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버튼에 커맨드 처리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버튼에 커맨드 이꼴 BMI 컴퓨터라고 하는 커맨드 처리 함수를 지정했네요. 자, BMI 컴퓨터 함수는 weight 위젯으로부터 값을 읽어서 그것을 플로트로 바꿔주고요. height의 값을 읽어가지고 플로트로 바꿔줍니다. 이때 그 값을 100.0으로 나눠줍니다. 이것은 센티미터로 입력된 키를 미터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리고 BMI를 계산해 줍니다. 다음으로 이 BMI를 계산해 가지고 이 문자열을 만들어 주고 그 문자열을 result라고 하는 레이블에 뿌려주는 것이지요.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과 키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체중은 70 이렇게 입력하고요. 키는 170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BMI를 계산해 보면 24.22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코딩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엔트리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를 해 봤는데 뭐 비교적 단순하지만 굉장히 쓸만한 프로그램이죠. 얘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계산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계산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두 수를 입력하는 그죠? 엔트리 박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레이블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산을 한다고 했을 때 4개의
버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칼 유저 인터페이스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숫자 1을 입력하라 라고 했을 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엔트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숫자 2를 입력하라 했을 때 이 값을 입력받는 엔트리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칙 연산을 위한 버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결과를 보여주는 레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윈도우를 행과 열의 격자 구조로 나누고 이 격자 구조에 각각의 위젯들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하자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로우로 표시되는 게 행이에요. 로우 0, 로우 1, 로우 2.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어떻게 배치할 것이다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 0, 컬럼 1, 그리고 컬럼 2, 3, 4, 5 이런 식으로 각각의 컬럼을 구성하고 어느 행, 어느 열의 위치에 버튼들 혹은 결과 값을 보여줄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캔버스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와 같은 디자인을 여러분이 미리 했다고 가정하고 이 코드를 한번 짜 보겠습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윈도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때 점 그리드라는 메소드를 써줍니다. 점 그리드에는요, 로우, 컬럼 해가지고 열, 로우 해가지고 행의 값을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숫자 1, 숫자 2 같은 경우는 숫자 1 같은 경우는 로우 값이 0이고 컬럼 값이 0이죠. 얘는 로우 값이 1이고 컬럼 값이 0이죠. 이런 구성 요소들을 여기에 이렇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레이블도 만들어주고 거기에도 각각 그리드라는 메소드로 컬럼, 로우를 지정해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그 요소들의 그리드 메소드에 들어가는 컬럼과 로우는 앞서 여러분이 디자인했던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버튼도 4개 만들고 버튼의 그리드에 컬럼과 로우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껍데기가 만들어집니다. 프로그램을 다 만들기보다는 이와 같이 껍데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기능을 하나하나 구현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껍데기를 만들고 얘를 실행시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숫자 1, 숫자 2, 그리고 이게 엔트리 영역이 나오고, 그죠? 버튼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죠? 이 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배치를 해주거든요. 자, 이와 같은 유저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졌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컨테이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 책에서는 비교적 좀 간략한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아직 이 버튼들을 클릭했을 때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과 20을 입력했을 때 더하기를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인터페이스 요소의 배치를 먼저 하고 나서 각각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해당 버튼에 연결된 동작이 수행되도록 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처리기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요것을 처리기 함수, 영어로는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콜백이라고도 지칭합니다. 콜백. 조금 생소한 용어긴 하지만 이벤트와 이벤트를 처리하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손쉽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add, subtract, multiplication, division은 각각 넘버 1에 그리고 넘버 2에 있는 레이블 값을 읽어서 플로트로 변환한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 결과 값을
configure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출력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버튼 플러스 마이너스 멀트 div에다가 커맨드 이꼴 add, 커맨드 이꼴 subtract, 커맨드 이꼴 multiplication, 커맨드 이꼴 division과 같은 이벤트 처리 함수를 등록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시키고 나면 이제 각각의 값을 입력했을 때 그 각각의 값을 처리하는 이런 계산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기 프로그램에는 add, subtract, multiplication, division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각각은 넘버 1과 넘버 2에 있는 값을 읽은 다음에 플로트로 바꿔주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고 그 결과값을 여기에 넣어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각각 커맨드를 통해 가지고 등록을 시켜줬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벤트 처리기,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얘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요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좀 복잡한 값 56.7을 입력하고 여기에는 342.5 요런 실수값을 넣어주고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하면 이런 값이 나오죠. 여기서 지금 포매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값이 커지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레이블의 구간이 커진 만큼 윈도우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조금 더 수정을 가하면 좀 더 예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어떤 파이썬 13장 마지막 GUI 그리고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이런 사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강의가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강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